이런 뉘앙스의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내 가치가 깎여나가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안녕하세요, 석구리님. 현재 남친과 500일째 찐사랑 중인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 남친이 2년간 애가 있는 유부녀와 양다리를 걸쳤던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의 남자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툭하면 남자친구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너가 너무 아깝다. 나는 못난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특히 남자친구 직장에 여자 동료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면 심장이 터질 듯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99% 떨어져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제게 행동으로 500일 동안 믿음과 신뢰의 사랑을 주며 내년엔 결혼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정말 요즘엔 보기 드문 참 좋은 남자 만나신 것 같아요. 지난 트라우마로 인한 보상이랄까? 확실히 내가 믿었던 남자친구가 2년간 애가 있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 텍스트로만 놓고 봐도 이건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네요. 글쎄요. 사연자님 참 힘드셨겠고 앞으로 기운 내세요라는 말을 해드려야 될까요? 근데 오늘은 별로 위로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 사연에서 보이는 사연자님의 태도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주변에서 그런 위로나 그런 응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해결입니다. 응원이 아닌 극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 떡밥을 까는 이유는 이제부터 사연자님에게 정말 주제넘지만 따끔한 해결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요, 사연자님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이 남자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인간의 감정은 유동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도 없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고 가치가 높고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놈을 만나도 나에게는 잘하게 만들고, 정말 인간관계나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을 만나 놓고도 가치가 떨어져서 이별을 당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가 사연자님 행동이 점점 더 약해지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인간이 언제 매력적이어지냐면요, 나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됐을 때 정말 매력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하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하고 그 행동 뒤에 단점을 붙여서 그 칭찬을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하나의 겸손으로 포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그 칭찬에 더 말을 덧붙여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칭찬 정도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연에 나와 있는 상황은 제가 예시 들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계속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깎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너가 너무 아깝고 나는 못난 여자고. 사연자님, 이런 말은요, 장난으로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부연 설명을 붙여드리면, 여러분, 셀프 디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내가 나의 가치를 깎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그걸 진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엔 정말 가치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나 자신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거는 행동인데, 당연히 이 행동 뒤에는 점점 자신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 뒤부터는 집착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불행한 건, 이런 셀프 디스는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상대한테까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라 라는 본능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자꾸 내가 상대보다 가치가 낮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셀프 디스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굳이 헤어짐이나 바람으로 연결되진 않아도 충분히 태도가 변하거나 마음이 식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본인 자체가 남자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오히려 난 이렇게 고마우니까 너 절대 나 떠나면 안 되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좋은 마인드는요, 네가 지금 만나는 내가 네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베스트야,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알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해선 첫 발을 떼야 되는데, 그 첫 발이 뭐냐면 진짜 간단해요. 본인에 대한 셀프 디스만 멈추시고요,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 내가 잘 사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남자가 끝까지 옆에 붙어서 헤어지지 않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는요,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난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지구지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한 5, 60대, 70대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본인 삶이 있는 그런 가치 높고 잘난 여자 옆에 남자도 계속 붙어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앞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그 남자분도 변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변하는 포인트는 옛날 같은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해 보이고 의존하는 모습에 좀 가치가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 남자분이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금처럼 사연자님에게 해바라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무심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평소보다 더 무뚝뚝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가끔 상담하다 보면 30대 기점으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연애보다 좀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때. 근데 지금 같은 마인드셋으로 갔다가 그 남자분이 갑자기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면 사연자님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들들 볶게 되거나 집착을 하거나 대놓고 불안한 기색을 표하거나 저자세를 보이거나, 그리고 그런 시기가 좀 더 지나가다 보면 지금 사연자님을 사랑하는 그 남자분도 충분히 언젠가부터는 마음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최대한 그런 상황이 안 오게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노력하게 돼요. 놓치기 싫어서라도. 공감을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계속 위로받고 공감받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얘기한 대로 점점 따라가요. 그러니 더 이상 본인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신 그럼에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가 쭉 이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찌되었건 두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레벨이 비슷하니까 연애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증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데 이 사람이 날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딴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쫄거나 과하게 불안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연자님을 포함해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로 현재 연애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은 타인에게만 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제발. 석구리였습니다.